아무튼 그래서 이 친구들에게 유혹당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의외로 이런 여자들과 연애를 시작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정상적인 여성들보다 그 연애의 허들이 낮아. 이런 여자들의 장점이라고 말하기는 좀 뭐하지만 그래도 장점을 하나 꼽자면 연애의 대상이 되는 남자들의 스펙이나 미래의 모습을 별로 안 따진다는 거야. 안녕하세요, 공달입니다. 요즘 지뢰계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길래 저도 한번 이 지뢰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일단 이 지뢰계라는 게 뭐냐면 일본에서 파생된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는 일본에서 이제 갸루라는 게 유행이었어요. 90년대 일본 여자들의 일탈 문화는 이 갸루라는 게 유행이었고, 한 2010년 전쯤부터 갸루 유행이 끝나고 맨헤레라고 부르는 여자들이 생겨났어요. 맨헤레가 뭐냐면 멘탈 헬스가 좋지 않은 여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치면 우울증 갤러리 막 그런 데서 활동하는 여자들 있잖아요. 거기도 보면 막 이상하잖아. 우울증을 가진 여자, 그리고 그런 여자들을 노리는 남자들이 동물의 왕국처럼 얽혀있고 굉장히 폐쇄적이야. 하여튼 이 맨헤레라고 부르는 여자애들이 특정한 패션들을 막 선호하면서 이렇게 옷을 입는 여자들을 일본 사람들은 지뢰계라고 부르기 시작해요. 아무튼 여기까지가 이 지뢰계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이고, 지금부터는 왜 이런 여자들을 지뢰계라고 부르는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인터넷에 검색하면 나오는 이런 여자들의 특징은 정말 많은데 몇 가지만 간추리자면, 밤낮이 아예 바뀌어 있는 경우가 많아. 낮에 잠을 자고 밤에 깨 있어. 그렇다고 뭐 마땅히 밤에 무슨 일을 하는 것도 아니야. 그냥 그래. 막 별거 아닌 일에 쉽게 폭발하고 별거 아닌 일에 막 쉽게 감동해. 감정 기복이 엄청 심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 친구들의 그 감정선의 기분을 맞춰줄 수가 없어요. 그 기분의 변화를 종잡을 수가 없거든. 조울증, 경계성 성격장애, 연극성 성격장애, 이런 병이 의심될 만한 행동들을 자주 해요. 그리고 외관상 겉으로 봤을 땐 예쁘고 순종적이고 얌전해 보이지만 막상 연애를 하면 엄청 집착해요. 예를 들어 남자친구의 폰을 뺏어서 모든 연락처를 다 지운다거나, 뭐 직장 동료나 학교 선후배 같은 사람들에게 공적인 연락이 오더라도 이성일 경우 매우 날카롭게 반응해. 이런 건 남자들이 하도 막 접근했다 도망가고 접근했다 도망가고 하다 보니 그 버림받는 부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뭐 아무튼 어때요? 말로만 들어도 굉장히 피곤하죠. 이 외에도 몇 가지가 더 있지만 이 친구들의 특징을 간단히 요약하자면 결국 젊고 예쁘고 정신병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여자가 어리고 예쁘면 어떻게 돼요? 막 사람들이 관심을 줘. 정확히는 남자들이겠죠. 근데 젊고 예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돼? 막 계속 외모도 관리하고 옷도 예쁘게 입어야 되잖아. 남들보단 좀 눈에 띄어야겠죠. 그러니까 옷도 막 특이하게 입고 화장도 좀 여리여리하면서 신비롭고, 그러니까 태폐적이면서도 뭔가 보호 본능을 위반하는 그런 화장을 해. 뭐 당연히 이런 옷을 입고 이런 화장을 한다고 모두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아무튼 그래서 이 친구들에게 유혹당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의외로 이런 여자들과 연애를 시작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정상적인 여성들보다 그 연애의 허들이 낮아. 이런 여자들의 장점이라고 말하기는 좀 뭐하지만 그래도 장점을 하나 꼽자면 연애의 대상이 되는 남자들의 스펙이나 미래의 모습을 별로 안 따진다는 거야. 보통 일반적인 여성들은 연애하기 전에 이 남자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고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은 얼마나 있으며 모아놓은 재산은 얼마나 되는지 솔직히 따지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그런 게 없어. 이 친구들은 그런 것보다 오로지 내 취향의 외모냐 아니냐, 그리고 나의 이 결핍, 외로움을 얼마나 채워줄 수 있느냐, 이런 것만 따집니다. 그냥 어느 정도 내가 정해놓은 그 외모의 허들만 넘으면 괜찮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막 우울증 갤러리 그런 데 가보면 진짜 별로인 남자랑 예쁘지만 좀 정신이 아픈 여자들이랑 커플이 되는 경우를 흔하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쁜데 정신이 좀 아픈 애들은 그 남자를 보는 허들이 그렇게 높지 않다는 말이에요. 어쨌든 서로 그 순간만큼은 각자의 결핍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관계니까요. 아무튼 이렇게 이런 여자들은 눈이 낮고 그 계속해서 남자를 받아주고 그러기 때문에 이 친구들 주변엔 남자들이 막 끊이질 않아. 근데 오래 못 가. 막 길어야 한 달, 두 달, 그래. 남자들이 못 버티고 다 그냥 도망가는 거예요. 예쁘다는 것, 그 성적 본능이 이끄는 끌림보다 이 여자를 더 이상 만났다가는 정말 내 인생이 좆되겠구나 라는 마음이 더 커지기 때문에 도망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떠나가는 과정, 헤어지는 과정이 결코 순탄치만은 않습니다. 우리 헤어져. 그러면 그 앞에서 막 손목 긋고 뒤지겠다고 난리냐. 나를 떠나면 네가 가지고 있는 비밀을 다 폭로해버리겠다. 너의 인생을 나락으로 빠뜨려버리고 나도 죽어버리겠다. 심한 경우 이렇게 너 죽고 나 죽자를 시전하죠. 같이 죽자는 거예요. 이런 협박을 당해본 사람들은 이게 얼마나 끔찍한 줄 안단 말이야. 당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정말 얘가 혹시 나 때문에 진짜 죽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게 사람을 진짜 미치게 한다니까? 이렇게 지뢰를 밟은 남자 입장에선 이 모든 상황을 다 견디고 수습해야 안전하게 헤어질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끔찍하죠? 아시겠지만 그 남녀가 관계를 오랫동안 유지하기 위해선 정서적인 교류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런 여자들의 그 정신 상태, 내면 세계에 있는 건데 어떤 정신적인 문제는 그 즉각적인 수정이 어렵기 때문에 여자들은 결국 그 남자들이 도망치는 이유가 본인들의 외모 때문이라고 착각하고 계속 외모 치장에 집중하는 거예요. 계속 외모에 집착하고 남자들의 애정과 관심을 갈망하면서 또 그런 외모에 이끌려서 오는 남자들을 만나서 잠깐 동안의 위로를 받고 끝은 또 끔찍하고 잔인하게 헤어지죠. 그렇게 계속 그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예요. 즉각적인 보상을 얻게 해주는 건 나의 외모와 패션이고 나에게 지속적인 고통을 주는 건 나의 정신적인 결핍인데 이것들이 계속 이렇게 맞물려 가면서 순환하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들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나도 죽고 내 옆에 있는 상대방도 막 말라 죽고 그렇게 되는 거야. 정리하자면 우리가 피해야 될 이런 지력의 여성들과 비슷한 유형의 여자들은 그냥 단순하게 인격적으로 좀 미성숙한 여자들이 아니라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그걸 이용하는 아직 이런 미성숙한 나에게 심취해 있는 그런 여자들이라고 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런 여자들은 높은 확률로 이토준지 만화의 토미에라고 하는 여자 캐릭터를 좋아합니다. 자신들의 그 태폐적인 모습을 무기로 쓰고 싶어 하는 거죠. 겪어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이런 부류들은 정말 상대방의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에 쉽게 감정이 요동치고 나는 보호받아야 되고 약자의 위치에 있어야 된다. 항상 그런 낮은 자존감에 지배당하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들은 절대 이런 사람들을 감당하지 못해요. 이런 여자들의 그 귀여운 외모, 태폐적인 신비로움에 마음을 주고 나면 그때부터는 정말 제가 말한 것처럼 그 지옥 같은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여자들을 우리가 지뢰라고 부르는 거고요. 보통 군인들이 지뢰를 어디다 설치해요? 꼭 가야 될 길, 가고 싶은 길목에다 설치하잖아요. 그런 지뢰처럼 예쁘고 신비롭지만 건드리면 발목이 잘려나가듯 내 인생도 갈려나가는 거야. 그렇다고 막 욕하고 비난할 필요도 없는 게 그냥 내가 안 엮이면 돼. 자기들끼리 소통하고 만나고 그냥 그러도록 내버려 두는 게 그게 걔네들을 위한 길이에요. 어릴 적 가정 환경의 이유든 정신적인 트라우마가 있었든 간에 옛날부터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들은 늘 존재해 왔고 이걸 없어져라 라고 한다고 한 번에 딱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반적인 인내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피해가는 게 현명하다는 거죠. 괜히 그 태페미와 신비로움, 외모에 훅해서 진지하게 한번 만나보겠다. 내가 그녀를 양지로 인도해주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게 오히려 그 사람들을 더 힘들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차피 그러지도 못해. 너 때문에 내가 죽는 거야 하면서 막 살살빡하고 같이 죽자면서 막 달려들 텐데 그걸 감당할 수 있겠냐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본의 아니게 제 이야기가 이런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상처가 되었다면 미안하고 그래도 일반인들의 입장에선 꼭 필요한 이야기들이니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본인들이 아픈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라고 인정받고 싶다면 일반적인 사람들 입장에선 본인들이 위험한 사람이라는 것도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도 노력하면 좋아질 거예요. 그럼 오늘은 이만하도록 할게요.